주식 초보라면 100% 이 질문에서 멈춥니다. 아니 도대체 뭘 사야 돼? 이 회사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 유튜브 보면 다 좋다는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지? 정보는 넘쳐나는데 결정은 하나도 못하겠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주식을 접거나 남들 산 거 따라 사거나 더 답답한 건 이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아 괜히 샀다 하고 후회하고, 주가가 오르면 아 그때 살걸 하면서 또 후회합니다. 사도 후회, 안 사도 후회. 이 상태가 안타까운 게 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주식을 2019년부터 했는데요. 사실 저도 딱 그랬습니다. 투자 대가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훌륭한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라.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봐라. 아니 근데요, 그래서 뭘 보면 지금 이 가격이 싼지 좋은 회사인지 알 수 있냐고요. 이걸 명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치라는 게 원래 좀 주관적인 겁니다. 차 살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에 깡통이어도 외관만 이쁘면 돼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가격이 이 정도 내부 스펙이면 진짜 미쳤다. 아 근데 차 브랜드가 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고민을 하잖아요. 같은 차를 보고도 평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 서비스를 직접 써봤는데 와 이건 진짜 평생 써야겠다 싶은 사람에게는 오늘이 가장 싼 가격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난 한 달 안에 단타 치고 나올 건데 이런 사람한테는 지금 가격이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럼 주식은 그냥 감이네?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이상한 회사인지 비싼지 싼지 최소한의 스펙처럼 걸러낼 수 있는 아주 쉬운 기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식 초보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 기준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의 본질부터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뒤에서 나오는 기준들은 공식을 암기하는 느낌으로 끝납니다. 기업이 뭐 하는 곳이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자산을 굴려서 이익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자본에 부채까지 포함한 전체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현금, 건물, 공장, 설비, 기술, 브랜드, 대출 전부 다 자산이에요. 기업은 이 자산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러면 매출이 발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매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매출에서 인건비, 원가, 임대료, 광고비 같은 각종 비용을 전부 빼고 나면 남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순이익입니다. 이 순이익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회사는 이 순이익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회사 안에 다시 쌓아두는 겁니다. 쌓아두기도 하고 투자도 하는데, 그러면 자본이 늘어나고 자산이 커지고 기업 가치가 커집니다. 다른 하나는 배당입니다.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가 뭐냐면 가격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분이 들어있는 회사가 자산을 잘 굴려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 이익이 계속 쌓이면서 기업 가치가 커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주식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집니다. 하루 이틀 주가가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자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기업의 체력을 숫자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주식 초보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기준들이 뭔지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가장 중요한 건 순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을 얼마나 잘 내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여기서 쓰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ROE랑 ROA입니다. 이 두 개만 제대로 이해해도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회사를 상당수 걸러낼 수 있습니다. 먼저 ROE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계산식은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게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수익률을 뜻합니다. 회사가 자본 100만 원을 가지고 그걸 굴려서 1년에 순이익 10만 원을 벌었다면 ROE는 10%입니다. 수익률이 10%인 거죠. 10%면 높을까요? 낮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도 10%면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ROE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같은 10만 원을 벌어도 누구는 100만 원으로 10만 원을 만들고 누구는 200만 원으로 10만 원을 벌었다면 100만 원으로 10만 원을 만든 기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초보들이 가장 먼저 ROE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영을 얼마나 잘하느냐, 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쉽게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 다음은 ROA입니다. ROA는 총자산 이익률을 뜻하고 계산식은 순이익 나누기 총자산입니다. 여기서 총자산이라는 거는 자본과 부채를 전부 포함한 숫자입니다. ROE는 내 자본만 가지고 기준을 삼았지만 ROA는 내 자본뿐만 아니라 빚낸 돈까지 포함해서 회사 전체 자산을 얼마나 잘 굴렸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ROE만 보고 와 이 회사 ROE 진짜 높네? 좋은 회사네?
경영 잘한다 라고 끝내버리는데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ROE는 자본만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끌어다 쓰는 기업들은 좀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극단적인 예로 자본은 얼마 안 되는데 부채를 엄청 끌어다 써서 사업을 키우면 순이익이 조금만 나와도 ROE는 높게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하는 걸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빚에 의존해서 겨우 만들어낸 이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OE와 ROA는 항상 같이 봐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둘의 갭 차이를 보셔야 해요. ROE는 높은데 ROA가 상당히 낮다면 그 회사는 자본보다 부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를 많이 한 거죠. 물론 그 레버리지를 잘 쓰면 좋지만 이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익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 리스크가 확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반대로 ROE도 적당히 높고 ROA도 하방을 받쳐주는 회사라면 부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부채에 조금 의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굴리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을 보듯이 기업도 수익률을 본다는 겁니다. 이 수익률은 ROE, ROA로 표현할 수 있고 이 ROE가 마이너스면 기업 존재에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돈만 까먹은 거예요. 차라리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게 더 낫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많이들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주식이 비싼 거냐 싼 거냐, 이때 기본적으로 쓰는 대표 지표가 바로 PBR과 PER입니다. 먼저 PBR부터 보겠습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해서 계산식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자산, 시장이 이 회사를 자본의 몇 배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의 자본이 1조인데 시가총액이 2조라면 PBR은 2가 됩니다. 참고로 시가총액은 한 주당 가격 곱하기 발행된 주식수입니다. 기업의 전체 몸값을 뜻합니다. 어쨌든 뭐 PBR이 2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장부상 자본보다 2배의 가치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회사 자본이 1조인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면 PBR은 0.5가 되는 겁니다. 시장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더 싸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가진 돈은 10,000원인데 시장에서는 저를 5,000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PBR이 1보다 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시장에서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내가 가진 자본보다 더 싸게 거래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이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 아니에요. 업종마다 다르고 회사가 가진 자산의 성격도 다 다르고 수익성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 적정 PBR은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100만원짜리 시계를 당근마켓에 누구는 80만원에 팔고 누구는 70만원에도 팔고 하듯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PBR은 반드시 같은 업종 그리고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끼리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PBR1이라는 거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PER입니다. 이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뜻이고 계산식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건데 이 PER을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고 있는 이익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몇 년을 벌어야 현재 시가총액만큼의 이익이 나오느냐입니다.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PER이 20이라면 지금 수준의 이익이 20년 동안 이어져야 원금을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싸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PER이 낮을수록 같은 이익을 내는데 원금 회수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내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간혹가다 PER이 뭐 100이 넘어가는 회사도 있어.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 후에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굳이 왜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높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IT, 플랫폼, 기술주처럼 성장 기대가 큰 업종은 PER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50, 1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당장은 이익이 조금 적어서 원금 회수가 굉장히 늦을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이 회사의 이익은 엄청나게 커져서 원금 회수를 100년이 아니라 10년 안에 회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도 거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ER이 높다는 건 나중에 더 이익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해요. 반대로 성장성이 낮거나 산업 자체가 정체된 업종은 PER이 낮아도 시장에서 크게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PER은 단독으로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업종 평균이나 동종 기업과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이거 네이버 증권에서 볼 수 있거든요. 기업 분석을 들어가시면 편하게 보기 좋게 나와 있어요. 만약 그 같은 업종인데도 유독 PER이 높다고 하면 그만큼 시장이 성장이나 경쟁력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과열된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유독 낮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동종 기업과 비교해봐서 원금 회수를 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겠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PBR은 자본 기준으로 비싼지 싼지를 보는 잣대인 거고, PER은 이익을 기준으로 비싼지 싼지를 보는 잣대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 PBR, 한국에는 저 PBR주라고 해가지고 자본만 쌓아놓아서 배당은 안 하고 자본만 쌓아놓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렇다는 겁니다. 다음은 주당 이익 EPS인데요. 이건 주식 투자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충 넘기고 지나갑니다. EPS 뜻은 단순한데요.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가 있다면 이 한 주가 1년 동안 벌어온 이익을 뜻하는 거예요. 회사 전체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주식 한 주가 얼마를 벌어다 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EPS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는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죠.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같은 주식 한 주가 매년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왜 굳이 EPS, 한 주당 이익을 봐야 하나요? 회사 전체 단기 순이익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EPS까지 머리 아프게 볼 필요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명확하게 드릴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EPS를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주식 수가 회사마다 전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번 돈, 즉 단기 순이익이 똑같이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도 그 회사를 나눠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몫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 한 판을 나눠 먹어도 8명이서 한 조각씩 먹는 것과 20명이서 피자 한 판을 나눠 먹는 것은 다르잖아요. 물론 그 피자가 엄청 크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A사는 단기 순이익 100억에 주식수가 100만 주라고 하면 EPS는 10,000원입니다. 반면 B사는 단기 순이익이 똑같이 100억인데 주식수가 1000만 주라고 하면 EPS는 1000원이 됩니다. 각각의 회사가 번 돈은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 한 주당 가치는 A사가 B사보다 10배나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순이익만 봐서는 이 차이를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주가와 직접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가격을 보면 항상 한 주당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단기 순이익은 수십억, 수백억, 많게는 조 단위 숫자고 주가는 몇천원, 몇만원 단위잖아요. 이 둘의 갭 차이가 너무 커서 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와 EPS를 나란히 놓으면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회사가 한 주당 5천원을 벌고 있는데 주가가 5만원이라면 이 회사는 벌어들이는 돈의 10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구나 라는 계산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PER인 거예요. EPS가 있어야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보면 회사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내 주식의 가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처럼 주식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익이 100억이고 주식수가 100만 주였다면 EPS는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익은 120억으로 늘었는데 주식수가 200만 주로 늘었다면 EPS는 6,000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만 보면 회사 성장했네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EPS를 보면 내 몫이 줄었네 라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회사가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회사 중심의 지표이고, EPS는 내 주식 한 주가 얼마나 벌어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주주 중심의 지표인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 회사가 아니라 내 지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EPS는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피자를 먹는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외국인의 비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외국인에 따라서 사실 코스피가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외국인의 비율도 한 번씩 체크해 주세요. 네이버 증권에 쉽게 나와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그래도 외국인이 좋아하는 기업이구나, 안 좋아하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비율까지 꼭 한번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표들은 네이버 증권에서 종목 분석을 들어가시면 전부 다 나오거든요. 재무제표상에.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보면 이 기업의 이력서, 기업의 살아온 길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가구나 차를 살 때는 이것저것 다 따지는데 정작 주식을 살 때는 풀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도 재무제표는 보셔야 된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주식은 그냥 가격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회사의 본질과 체력, 이익의 질, 그리고 그에 비해 지금 가격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들만 제대로 잡아도 투자를 하면서 후회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돈 이야기, 그리고 투자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꾸준히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뭐 수익 인증에 대한 것도 있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중요한 내용들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